지지율 26%라는 이 충격적인 성적표. 국민의힘은 왜 이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장동혁 대표가 당명 개정을 말하지만 단순한 간판 교체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삼성의 신경영 선언처럼 대표본인 빼고 다 바꾼다는 처절한 인적 쇄신과 결단만이 유일한 빛의 길지도 모릅니다. 복잡한 뉴스의 행간을 쉽게 정리해드리는 이지폴스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지지율 26% 탈출할 진짜 비책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평론가 최병묵의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저희 채널의 런칭 계획안이기도 한데요. 접근법은 좀 달라도 결론은 놀랍게도 한 곳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도려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겠군요. 맞습니다.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좀 깊이 나눠보면 왜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해법들이 공허하게 들리는지 그 이유가 좀 분명해질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가장 먼저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당명 개정 카드. 장도혁 대표가 직접 언급해서 화제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사실 맛없는 식당이 간판만 바꿔다는 격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위기 때마다 이걸 만지작거려요. 그게 왜냐면 정치적 상징성이 주는 유혹이 아주 강력하거든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뭔가 크게 바뀌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일종의 착시 효과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성공했던 당명 개정은요, 절대 단순한 이름 바꾸기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고통스러운 내부 개혁을 다 끝내고 그 결과물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졸업장 같은 역할이었어요. 졸업장이요? 그 흥미로운 비유네요. 내용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내용물. 그럼 그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것들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새누리당. 이게 첫 번째 사례로 꼽혔어요. 네, 이건 정말 정치 브랜딩의 거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에요. 당시 내부 데이터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지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건가요? 보수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비호감도가요, 어떤 특정 정책에 대한 비호감도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보수라는 딱지 자체가 문제였다. 네. 그래서 박근혜 비대위가 뭘 했냐면 자유, 민주가치, 수십 년간 보수 정당 이름에 당연하게 들어갔던 키워드들, 이걸 싹 다 빼버리는 초광수를 둡니다. 와, 그건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네요. 그냥 감으로 한 게 아니고 데이터에 기반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각적인 충격요법도 같이 썼습니다. 수십 년 된 보수 정당의 상징 파란색을 버리고 당시에는 진보의 색으로 여겨졌던 빨간색을 당의 상징색으로 가져옵니다. 아니, 당내에서는 난리가 났겠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빨간색을 쓰냐고.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박근혜 위원장이 국민 대통합을 위해 모든 걸 끌어안겠다, 이 명분 하나로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단순한 리브랜딩이 아니네요. 이건 당의 정체성 자체를 그냥 뒤흔들어버린 수준인데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김종인, 이준석처럼 기존 보수 정당 문법으로는 상상도 못할 인물들을 비대위 전면에 내세웠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뼈부터 바꾸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진 거죠. 이게 결국 뭐냐면요, 기존 지지층한테는 기대감을 주고 등을 돌렸던 중도층한테는 이 정도면 다시 한번 쳐다봐 줄 만한가 하는 명분을 만들어준 겁니다. 간판만 바꾼 게 아니라 주방장부터 메뉴판, 인테리어까지 싹 다 바꾼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두 번째 성공 사례, 현재의 국민의힘 창당 과정도 비슷한 맥락이겠군요. 이것도 외부 인사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도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맞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당의 강령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기본소득 같은 진보적 의제를 막 던졌잖아요. 파격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기존 당내 세력과는 전혀 관계없던 정치신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만드는 기반을 닦은 거죠. 결국 두 사례 모두 외부의 충격을 통해서 내부 저항을 억누르고 이건 쇼가 아니다라는 진정성을 증명해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명 개정이라는 상징적인 이벤트를 먼저 터뜨려라, 내부 개혁 동력이 튕기는 거 아니냐, 우리 이제 바뀔 겁니다 라고 대중한테 선언을 해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뭐라도 하지 않겠냐는 거죠.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보는 자료들은 바로 그 주장의 함정을 경고하고 있어요. 함정이요?
네, 순서가 같으면, 즉 내용 변화 없이 이름부터 바꾸면 그 순간 모든 개혁 동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지도부는 우리는 당명까지 바꾸며 쇄신 의지를 보였다고 자평하겠죠. 근데 대중은 결국 바뀐 건 이름뿐이네 라면서 더 냉소적으로 변하고요. 결국 아무도 안 속는 비싼 쇼가 되고 다음 위기 때는 쓸 카드조차 없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 맞습니다. 선 내용, 후 상징. 이 원칙이 깨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진단으로 넘어가 보죠. 당면 개정의 답이 아니라면 지금 국민의힘 문제의 진짜 본질은 뭘까요? 저는 이 지점이 가장 이상해요. 현 이재명 정부가 실책도 있고 비판 여론도 분명히 있는데 그 반사이익이 제1야당으로 전혀 안 가요. 심지어 장동혁 대표가 뽑히고 나서 컨벤션 효과조차 전혀 없었고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닌가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죠. 이건 야당으로서 존재 이유 자체를 의심받는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최병목 평론가의 분석은 그 핵심 원인으로 장동혁 대표가 소위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는 리더십의 한계를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윤어게인이요? 윤석열 어차피 개인의 줄임말. 탄핵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맹목적 지지를 보내는 강성 지지층을 말하는 거죠? 네, 바로 그 세력입니다. 듣고 보니 이거 과거 황교안 대표 체제가 태극기 부대를 정리 못하고 끌어안으려다 중도층 외면받고 실패했던 과정이랑 너무 비슷한데요?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나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성공 사례로 말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한 일이 뭐였습니까? 태극기 세력과의 단절. 그렇죠. 공개적인 단절이었어요. 5.18 묘역 가서 무릎 꿇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과오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죠. 당내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지만 우리는 과거와 단절한다. 이걸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행보는 정반대라는 거군요. 정반대죠. 오히려 윤어게인 세력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장해찬 인사를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에 임명했어요. 이건 정치적 메시지로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바뀔 생각이 없다. 네, 중도층 유권자들한테 우리는 당신들보다 핵심 지지층 목소리가 더 중요하고 바뀔 생각 없다고 대놓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충격적인 갤럽 여론조사 수치로 나타나는 거군요. 저 솔직히 이 숫자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지지율은 민주당 40%, 국민의힘 26%, 이건 그렇다 쳐요. 근데 진짜 속내는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 즉 중도층의 표심에서 드러납니다. 거기서 어떻게 나왔죠? 그래도 어느 정당이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43%, 국민의힘 16%가 나왔습니다. 와, 43대 16이요? 격차가 전체 지지율보다 훨씬 더 벌어지네요. 이건 비호감을 넘어선 수준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정말 중요해요. 중도층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좋아서 혹은 민주당 정책이 훌륭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마음에 안 들지만 국민의힘은 그보다 더 싫다는 일종의 차악을 선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야당이 여당보다 더 비호감이다. 이건 사실상 야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는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책임은 온전히 현재 지도부에 있는 거고요. 듣고 보니 상황이 정말 심각하네요. 문제 원인이 특정 세력과의 단절 실패로 명확해졌으니 이제 처방전으로 넘어가 보죠. 두 자료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해법이 아주 파격적이고 강력합니다. 바로 인적 쇄신인데 그냥 몇 명 바꾸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건 외과 수술 혹은 조직 전체를 그냥 뒤엎는 수준의 파괴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지폴 채널 런칭 계획 안에도 아예 오프닝 멘트로 이걸 내세울 계획이잖아요. 삼성의 신경영 선언처럼 대표 본인 빼고 다 바꾼다는 처절한 인적 쇄신만이 유일한 비책이다. 이건희 회장의 그 유명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말을 정치에 적용한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를 따지기 전에 왜 이런 극단적인 처방이 나오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껍데기가 아닌 내용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군요. 그렇죠. 당명 바꾸고 로고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로 그 인물, 그 정책, 그 특정 세력,
이걸 대중 앞에서 명확히 지목하고 우리는 이들과 결별하겠다 선언하면서 잘라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욕먹는지 알고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이걸 보여줘라. 정확합니다. 기획안에 나오는 또 다른 표현이 인상적인데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 많이도 필요 없다. 딱 3가지만 뽑아서 무조건 버린다. 이런 식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째, 윤호개인 세력과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고 관련 인물들 주요 당직에서 다 배제한다. 둘째, 수도권 중도층이 가장 비판적으로 보는 정책 555를 폐기한다. 셋째,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논란의 인물 555를 출당시킨다. 이런 식으로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듣기만 해도 당내 반발이 엄청나겠는데요. 거의 내전 수준의 갈등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바로 그 내전 수준의 갈등을 겪고 이겨내는 모습 자체가 대중에게는 저 당이 정말 살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하는 진정성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과거 박근혜 비대위가 이준석을, 김종인 비대위가 윤석열을 영입했던 것과 같은 수준의 충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네, 바로 그 분석이죠.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건 기존 지지층 다독이는 안정적인 관리가 아니라 모든 걸 파괴하고 새로 시작하는 혁신이라는 겁니다. 저희 이집볼 채널이 국민의힘 지지율 26% 탈출할 진짜 비책이라는 도발적인 썸네일과 언론이 말하지 않는 속내라는 컨셉을 내세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이런 근본적인 수술 없이는 어떤 변화도 그냥 눈속임에 불과하다. 이 점을 각인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보면 대중은 복잡한 정책이나 담론을 기억하지 못해요. 아주 강렬하고 상징적인 메시지만을 기억하죠. 대표 빼고 다 바꾼다는 메시지는 그 자체로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새로 태어나겠다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26%라는 지지율의 늪에서 탈출하는 길은 당명 개정 같은 표면적인 화장술이 아니다. 유권자들이 고통을 느낄 만큼 처절한 내부 수술, 즉 특정 세력과의 완전한 단절과 파격적인 인적 쇄신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네, 이건 단지 한 정당의 생존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정치 조직이든 기업이든 대중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 어설픈 마케팅으로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아니면 뼈를 깎는 본질적인 개혁으로 조직의 DNA 자체를 바꿀 것인가? 역사는 늘 후자를 선택한 쪽만이 살아남았다는 걸 보여주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듣고 계실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공적인 개혁 사례들, 박근혜 비대위나 김종인 비대위는 모두 외부에서 수혈되었거나 오랫동안 당의 중심부에서 벗어나 있던 인물들이 주도했습니다. 과연 현재 당권을 쥔 내부 리더십이 자기 자신과 자기 사람들을 수술 대상으로 삼는 이토록 파격적인 개혁을 스스로 단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진정한 변화는 늘 외부의 충격이나 내부의 철저한 몰락 이후에만 찾아오는 것일까요? 진실을 보는 눈이 세상을 바꿉니다. 저희는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